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하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뭐든지 거꾸로만 가는 회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이 바뀌면서 감세 정책에도 전환이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화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대세 전환에 큰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 누구의 농간질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대세 전환에 큰 파도를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무려 3.43%나 상승하면서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167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따가 더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는 내내 주가가 좀 약세였죠. PPI, CPI 지수 할 것 없이 아직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난주 말에 발표되었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역시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시장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만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싼 것이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반등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반등에 힘을 보탰다고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영국의 새로운 재무장관이죠.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이 감세안을 대부분 되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심을 어느 정도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세안을 철회했다는 것은 시장의 통화량 증가가 줄어든다는 말이고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흔해지는 거죠. 그에 따라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상승을 했고요. 금융시장 전반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국채 가격도 상승을 했어요. 감세안에 따라서 영국의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면서 국채 가격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순이익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순이익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발표했던 은행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오아죠.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EPS 예상치가 0.77불이었는데 0.81불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연이은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4% 초반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는 84불 정도에서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요. 자, 이게 다 빨간색인데 오늘의 맵이 아니겠죠. 오늘은 나스닥이 3% 넘게 3대 지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저번 주 마지막 그러니까 금요일 장세였습니다. 테슬라도 7.55%나 하락하면서 최악의 상황 최고의 공포감을 선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모습은 이래요. 테슬라가 7%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아마존도 6% 넘게 상승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92%나 오르면서 크게 상승한 하루를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롤러코스터 장세 하루에 2% 3%대씩 크게 변동한다는 거는 드라마나 영화로 봤을 때는 절정의 단계라고 했죠. 절정의 단계는 곧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정의 순간 이후에는 상방으로 트냐 하방으로 트냐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 나스닥이 3%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 그 봉은 그렇게 크지는 못했어요. 전일의 봉에 비하면은 좀 작은 봉이 나왔고요. 전일의 이러한 장대 음봉을 아예 장악하고 뛰어오르는 봉이 나왔으면은 앞으로 뭔가 상승하는 추세,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하는 추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전일 장대 음봉 안에 있는 작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이냐 하락이냐 점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6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65포인트 이상에서 나스닥 지수가 1675를 보여주면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큰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기대를 해봄직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만에서 1500포트 상에서 지지라인이 견고하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스닥이 3.4%나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상승에 힘을 보탠 거는 영국 신임 재무장관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세안을 대부분 되돌릴 것이고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에너지 요금 지원을 축소할 것, 최저 소득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는 시기를 1년 앞당기려던 것을 취소할 것, 다 이런 것들은 긴축 정책이죠. 자, 긴축 정책이 그래도 증시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취임하면서 쿼탱 재무장관이 급속도의 완화 정책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이렇게 급락을 하자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야 라는 의문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자, 그러한 의문을 취소하고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긴축 정책을 취하면서 파운드화 가치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영국 역시 금융으로 봤을 땐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이러한 파운드화 가치의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 위기에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영국의 국채 금리, 국채 가격 역시 어느 정도 안정권을 보여주면서 오늘 미국 증시 상승에도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도 예측치 대비 많이 나왔고요. 매출 역시 예측치 대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세가 괜찮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콜이죠. 컨퍼런스 콜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인 모이니안이 얘기한 부분이 좀 마음에 좀 거슬리기도 해요. 자,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소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실제로 9에서 10월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의 신용카드 거래 액수는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래 건수 역시 같은 기간 대비 6% 증가를 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아직도 굳건히 돌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고객 예금 잔고 역시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아직 침체 온 거 아니다. 아직 경제가 튼튼하니까 인플레이션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국면이 장기화가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인플레이션 지수, 그러니까 CPI 지수는 지금 내려가고 있고 향후에도 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CPI 지수가 7%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죠. 그때부터 정말 급속도의 물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CPI 지수라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 지수이죠. 그러면은 내년 2월, 3월 달이 되면은 이미 전년 동기의 7%대의 높은 물가 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물가 인상 수준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기고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기저 효과 대비해서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는 내년 초, 내년 중순부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수준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최근에 이렇게 5%, 2.9%로 올라왔지만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5.1%란 건 향후 1년 이후에는 5.1%대로 CPI 지수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충분히 인플레이션 지수 꺾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의 얘기는 다 지나간 팩트들, 지나간 사실들이죠. 향후에 이러한 기고 효과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만큼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진다면은 충분히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수 있고 금리 인하마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내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 요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JP모건 CEO 역시 S&P 지수가 20%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역시 더 적극적인 연준의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IMF에서는 적극적으로 신흥국 지원도 해야 된다, 신흥국 경제위기 올 수도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의 세뇌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어느 하나 좋다는 게 없을 때 정말 나쁘다는 말만 얘기할 때가 저점일 때가 많았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을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팩트를 봐야 된다. 최근 100년간의 미국 증시 역사를 보면은 현재 베어 마켓이 진행되고 있죠. 나스닥 역시 고점 대비 30% 넘게도 빠지고 S&P 500 기준으로는 28% 이상 빠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 이상 빠졌을 때 1년 후에는 22%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 3년 후에는 41%, 5년 후에는 무려 71%라는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전체를 총틀어서의 수익률을 뜻하는 겁니다. 자, 미국 증시가 5년 동안 72% 오르면 테슬라 같은 주식은 300%, 400%도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베어마켓의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테슬라는 오늘 무려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애프터에서도 추가적으로 1%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21불이고요. 현재 전일에 7% 넘는 하락분은 어느 정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에 나온 장대 양봉은요, 전일의 장대 음봉보다는 좀 못한 수준의 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전일의 장대 음봉 안에 있는 이 몸통 안에 있는 작은 양봉이기 때문에 상승 전환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긴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러한 하락 트렌드에서 하락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을 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190불대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이 월가 예상치보다는 EPS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간이라도 충분히 반등이 더욱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봉 차트로 봤을 때요, 이 봉 하나가 한 줄을 뜻해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상 1년에 한 주봉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의 큰 매수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매수 기회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박앤세일 기간을 잘 이용하셔서 주식을 잘 모아가시면은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로 충분히 큰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이 정말 대박앤세일 기간인 이유가요. 테슬라 현재 PER 지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PER이 50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3년 EPS 기준으로는 지금 37배 수준의 PER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두 PER 지수 모두 다 거의 코비드 상황 때랑 비슷하죠. 보시면 2020년 초반 이때가 코비드 상황이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최저 PER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는 3분기 배송 저하가 있었죠. 물론 역대 최고의 배송 실적, 인도 실적을 보여주었지만 예상치 대비 2만 대 정도 빠지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트위터를 다시 인수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번복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테슬라 주식 매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과도한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6개월 내 모두 악재 요인에서 사라질 예정에 있어요. 특히 배송 저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부터는 미국의 대대적인 전기차 보조금이 투입이 되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공장 역시 대부분 생산 안정화에 이르면서 상당히 많은 배송 실적 상승이 있을 거예요. 사이버 트럭도 내년에 나오죠. 아무튼 평균 테슬라의 2년 PER은 77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37배니까 지금 거의 절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박앤세일 기간은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새로운 4분기 예상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실망적인 인도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 4분기 예상치는 40만 대 수준인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49만 5천 대라고 얘기를 했었고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도 43만 5천 대인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0만 대를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암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생산량은요 45만 대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2021년 대비 2022년의 총 생산량은 거의 50%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도량은 생산량 대비해서 5만 4천 대 정도 또 빠지면서요. 전반적으로 13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2021년 대비 약 한 40%의 딜리버리 성장을 할 것으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3분기 인도량을 상당히 맞추질 못했죠. 5.6%라는 좀 큰 오차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인도량을 40만 대를 기록하면은 역대 최대의 배송량을 기록한 것이지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대비는 빠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주가에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4분기 기대를 어느 정도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요. 이러한 박앤세일 기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으니까 지금의 기간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정말 군계 일학으로 잘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발전에 대비해서 주가도 이렇게 거꾸로 가고는 있지만 주가의 하락에 비해서 기업의 성장은 정말 눈부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 6월에 일론 머스크는 이메일을 뿌렸었죠. 테슬라는 인력을 10% 정도 감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의 전체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실제로 테슬라는 일자리를 계속해서 군계 일학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고를 했던 사람들은요 오토 라벨링 인력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0명 넘게 해고를 했었고 대부분 사무직 직원들을 해고를 했었죠. 불필요한 인력들을 감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재택근무들도 많이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성과가 좋은 직원과 성과가 좋지 못한 직원들이 분명하게 갈렸겠죠. 이에 따라서 좀 성과가 적은 직원들 그리고 불필요한 이런 오토 라벨링 직원들은 감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로 인해서 인력을 대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그리고 고용을 재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근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6월, 7월 달에 이렇게 인력 채용 공고가 좀 감소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6,9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커리어 웹사이트에 나열하면서 6월 중순 이후 거의 50%나 증가한 채용 공고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대부분의 구인 광고는요, 4분의 3가량은 역시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뭐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독일, 캐나다 순서입니다. 자, 일자리 종류별로 보면요, 역시 비어클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차량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서비스는 충분히 필요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직은 이 파란색 선인데 좀 정체가 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기술로 많이 대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6, 7월 달 대비는 역시 한 20% 증가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역시 연구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 직원들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 잘 할 수 있고요.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는 훨씬 더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솔라, 스토리지, ESS 영역이죠. 지금 이렇게 주황색 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일즈, 커스터머 서포트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차징 부분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게 테슬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죠. AI 파트 2 역시 자, 이러한 인력 증원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토파일럿과 로보틱스 영역이죠.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7월 저점 이후 2배나 증가한 모습이에요. 자,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죠. 포드 모터는요, 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플로이, 그러니까 직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황색 막대가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의 주황색 막대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벌써 10만 명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드는 거의 한 19만 명 정도까지 이르렀다가 지금 한 16만 명, 17만 명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를 소유해야 합니다. 직원들을 수를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매출과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 테슬라는 더욱더 증가할 겁니다. 지금 4개의 기가팩토리가 있다면 앞으로 한 10개 정도는 더 생길 거니까 계속해서 이 숫자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고용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역시 눈여겨볼 점은 manufacturing, 그러니까 생산직 영역은 오히려 그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AI 파트 2에도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 많은 인력을 이 옵티머스 로봇으로 대체를 할 것이라는 테슬라의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거는 대세 변화에 큰 물결을 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온갖 미디어와 악플에 테슬라 투자자들은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팩트는요, 자, 이렇게 프랑스 역시 일렉트리피케이션을 서두르고 있어요. 2035년에 100%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인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내년부터는 7,500불로 올라가죠. 자, 미국은 테슬라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 봐요. 가격이 아무래도 47,000유로 미만 차량에만 보조금을 확대한다니까 테슬라 차량은 가격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프랑스 자국의 르노라든지 푸조라든지 이런 회사를 부흥시키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트렌드가 전기차로 간다는 거고, 지금 대부분 미국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차량 판매만 국한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건 역시 자율주행과 AI 능력입니다. 이게 훨씬 더 큰 사업 영역이에요. 자, 강철검이 뭔지도 모르는 석기인들이 두께가 얇다느니 미끄럽다느니 하는 저마다 자기만의 날카로운 평을 해댔던 것. 자, 이러한 시각이 바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SD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가치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맨날 숫자로만 얘기를 하니까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저는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석기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철검은 FSD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20일 새벽경에 6시 30분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Q&A 세션을 가질 것 같아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겠죠. 특히 중국 내수 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50% 성장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이버트럭 생산 계획도 당연히 궁금할 거고요. 내년에 1단계 생산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생산할지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세미 역시 12월 1일에 펩시에 인도가 되면서 정말 이제 생산이 스타트가 되었는데요. 세미의 생산 목표 역시 궁금하고요. 나머지 부분들 역시
제가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가팩토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슈퍼컴퓨터 AI 기술을 소유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계속해서 화이팅 하세요.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